대선이 가시화되면서 대선 주자들의 호남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데스크 인터뷰 오늘에서 현 시국을 바라보는 호남 민심의 흐름을 들어봤습니다. 프랑스 낭트 예술대학이 순천의 분교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천을 방문한 실사단은 순천의 자연과 교육 환경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진해운 파산이 광양항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적 화물의 감소로 보조항만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여수 경도를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하는 방안이 청와대에서 논의됩니다. 안건이 통과되면 해양복합리조트 건립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랑스의 낭트 예술대학 관계자들이 분교 설치를 검토하기 위해 순천을 방문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과연 프랑스의 예술대학 분교가 지역에 문을 열 수 있을지,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지 박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적 사진예술가 배병우 작가의 스튜디오와 주변 거리를 메운 다양한 창작의 공간들. 프랑스의 예술대학 관계자들이 흥미로운 표정으로 순천 문화의 거리를 둘러봅니다. 방문 첫날은 순천만 습지와 국가정원을 찾아 청정 자연 환경에 어우러진 다양한 정원 문화의 깊은 인상을 전했습니다. Très bien. Et donc, sur cette question de l'art et du paysage, qui est aujourd'hui la question centrale de notre école, Sunshine et sa stratégie de développement autour de ce grand parc, mais aussi de sa baie exceptionnelle, est pour nous un lieu privilégié pour chercher à nous implanter. 프랑스 낭뜨시와 순천시의 인연을 맺어준 건 지난 2003년 조성된 낭뜨시의 한국정원. 최근 취임한 낭뜨 시립예술대 총장이 분교 설립을 위해 세계 각지를 검토하던 중 10년 넘게 인연을 맺어온 순천의 자연과 교육 환경이 크게 부각된 겁니다. 대학 측은 빠르면 오는 4월부터 10명 이내의 교수와 학생을 순천에 보내 시범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천시도 지역의 생태 문화에 예술을 접목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판단하고 적극 협조하는 분위기입니다. 국가시설에 있는 그 프랑스 정원의 건물과 한계 작가의 그 곁지렁이 그 도서관을 적극 지원해서 그 학생들이 순천에 와서 공부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구상이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본교의 소수 학생들이 초청돼 현지에서 작품 활동을 하는 수준이라는 점이 아직 한계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들이 직접 모집되고 다양한 교육 과정이 이수되는 본격적인 대학교로 육성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한진해운 파산으로 광양항의 물동량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줄어든 화물을 대체하기 힘든 환적 화물 감소가 두드러지면서 광양항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지난해 광양항에서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은 222만여 TEU. 이 가운데 한진해운 물량은 22만 TEU로 전체의 10%를 차지했습니다. 한진해운 파산으로 이 같은 물동량은 고스란히 줄어들게 됐습니다. 줄어든 물동량도 물동량이지만 문제는 운송 중 화물을 다른 운송수단에 옮겨 실는 환적 화물입니다. 광양항에서 연간 45만 TEU를 처리해오던 환적 화물 가운데 한진해운이 기항을 못하면서 14만 TEU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일반 화물은 다른 선사를 통해 광양항을 거쳐갈 수 있지만 환적 물량은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 중론입니다. 여기에 광양항을 이용해오던 4개의 해운 동맹 선사도 한진해운이 빠지면서 3개 동맹으로 선단을 새로 개편합니다. 이마저도 2개 선단이 광양항 대신 일본과 중국으로 거점항을 바꿀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환적 화물 감소에 따라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대책 마련에 바빠졌습니다. 이제 한진해운이 이제 폐쇄됐기 때문에 어떻게 광양항을 가져갈 거냐 하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난해에는 44만 TEU를 처리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35만 TEU 조금 낮춰서 아주 실효성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물동량 감소로 이미 인천항에 국내 2번째 항만 자리를 내준 광양항. 한진해운 파산으로 이제는 환적항에서 보조항으로 전락할 위기로까지 내몰리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여수 해양복합리조트 건립 사업과 관련된 현안이 청와대 회의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는
오는 27일 청와대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는 정부 무역투자진흥회의에 경도개발지역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편입안이 현장 대기 프로젝트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이번 안건에 대한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1조 원대의 투자가 이뤄질 여수 해양복합 리조트 건립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수 경도의 경제자유구역 편입안은 오는 3월 정부 심의위원회 실사와 서류 평가 등을 거쳐 오는 4, 5월쯤 확정될 예정입니다. 순천 지역 시민단체가 시의회에서 의정활동비 지급 개정 조례안이 부결된 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순천시 행의정 모니터연대는 오늘 논평을 내고 최근 시의회가 구금 상태에 있는 지방의원들에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부결시킨 것은 지방의원의 특권 내려놓기와 도덕성 강화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조치는 지난해 12월 행정자치부가 각 지방의회에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적극 도입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현재 76개 자치단체가 이를 제도화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 예방을 위해 올해 광양 매화축제가 취소됐습니다. 광양 매화축제위원회는 오늘 시청에서 회의를 갖고 다음 달 11일부터 19일까지 다안면 매화마을 일대에서 개최 예정이던 제20회 광양 매화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양시는 축제는 취소하더라도 많은 상춘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역 초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방역 대책을 강화하고 교통지도와 주차 안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호남에 구애하는 대권 후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데스크 인터뷰 오늘은 전남대 오승용 교수에게 대선을 앞둔 호남 민심의 흐름을 들어봤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네, 오승용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헌재의 탄핵 심판이 임박하면서 호남의 대선 민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요. 여야 대권 주자들이 유난히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이번 선거는 정권 교체의 열망이 워낙 높기 때문에 야권 후보 간의 경쟁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남의 선택이 이전 선거와 다르게 갈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거고요. 말씀하셨듯이 여야 대권 주자들이 호남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호남 선거인단들이 가장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선 1단계 경선 단계와 2단계 본선 단계인데요. 지난 대선 때도 호남 선거인단이 서울, 경기, 인천 등의 수도권 선거인단보다도 한 1.5배가량 많았었는데요. 이번 경선은 당원과 국민의 가중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국민 선거인단이 특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호남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럴 때일수록 호남의 비전과 미래 먹거리를 통한 어떤 대선 후보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호남 출신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최근 안희정 충남지사의 약진이 눈에 띄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분석을 해보자면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낙마 이후에 중도 보수층 유권자들이 안희정 지사를 지지하는 흐름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관찰이 되고요. 그렇지만 이념적 접근보다는 안희정 지사가 다분히 이번 선거를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다. 앞서 자영업자 지지가 높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안희정 지사가 제시하고 있는 기업의 자율성, 그리고 인센티브에 대한 강조, 또 문재인 대표가 강조했던 공군부문 확대에 대한 반대, 창업과 투자 중심의 일자리 정책, 이런 것들이 이 자영업자들이라든지 그리고 비정규직 종사자들의 지지세로 이어지고 있고 이것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 호남 소외론을 의식한 문재인 전 대표의 호남 총리론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몇 사람을 호남 총리, 호남 장관으로 발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호남이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정책들을 호남 맞춤형 정책들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경제적 타당성 논리에 밀려서 예컨대 인프라 문제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책들이 경제적 타당성 논리에 의해서 밀리고 있는데 그런 정책들과 산업적인 배려들을 호남에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호남 총리를 발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국민의당의 고민이 깊어 보입니다. 지세가 답보 상태인 안철수 전 대표에다 손학규, 정운찬의 가세로 경선 흥행의 국면 전환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국민의당이 본인의 정체성을 많이 상실했다라는 측면들이 지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끝나게 된다면 국민의당에 대한 관심과 이런 지지들은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의 결합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중도 보수층의 국민의당 지지세 확장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안희정 지사가 보여주고 있는 이념적인 어떤 구도를 넘어선 경제적인 접근 이런 것들이 국민의당이 현재의 답답한 지지세를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벤치마킹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위법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공정선거 지원단이 모집됩니다. 고흥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선거정보 수집과 불법 선거운동 예방 등을 담당할 공정선거 지원단을 뽑기로 하고 다음 달 3일까지 선관위 홈페이지와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지원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서류와 면접심사 후 오는 3월 8일 합격자를 발표하기로 하고 지원 자격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 정당별 당원이 아닌 시민으로 제한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만취 상태로 시내버스를 몰던 운전기사가 광주 도심에서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당일 내내 승객을 태운 채 숙취 운전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돼 시내버스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형 승용차의 뒷부분이 심하게 패이고 찌그러져 있습니다. 지난 18일 밤 10시 30분쯤 광주시 신창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시내버스가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를 낸 버스기사 57살 한모 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7%,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업무는 끝났고요. 이제 차고지에서 차고지로 이동하는 중이었어요. 업무 끝난 후에 차량 이동시키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한 씨가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로 가는 길이어서 버스 안에 승객이 없었지만 승용차 운전자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버스 회사 측은 한 씨가 전날 밤 장례식장에서 마신 술이 깨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은 전날 삼각집에서 갔던 것이 늦게까지 먹었던 것이 문제가 됐다라고 진술을 한 것 같아요. 늦게까지 마시고 운전에 숙취가 덜 깨는 상태였다고. 사고 당일 한 씨가 버스 운전을 시작한 시간은 낮 12시 반쯤부터 주장대로 숙취 운전이었다면 10시간 동안 승객을 태운 채 만취 상태로 도심을 달렸다는 뜻입니다. 버스 회사는 운행 전에 한 씨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측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불시에 측정을 하고 있지만 그날은 음주 측정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고가 나자 광주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10개 시내버스 회사에 운행 전 음주 측정을 의무화하도록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목포에서 택시기사가 여성 승객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 경찰 대응에 이해되지 않는 점이 많습니다. 신고를 접수하고 범죄 연관성이 높다는 판단을 내리고도 초동 대처가 아니했다는 지적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피해 여성 임모 씨 가족이 경찰에 신고한 건 지난 18일 밤 9시 40분쯤. 딸이 택시 타고 오고 있다는 통화가 마지막이었다며 CCTV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CCTV 자료가 있던 곳은 목포경찰서 상황실. 그러나 경찰이 CCTV 자료가 있는 곳을 착각하는 바람에 3시간여가 흘러서야 피해 여성이 탄 택시를 CCTV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CCTV 카메라가 관리가 경찰서에서 하는지 시청에서 하는지조차도 두 담당자들이 모른다는 얘기죠. 경찰이 범죄 연관성이 있는 실종 사건으로 추정한 건 19일 새벽 0시 50분. 하지만 강력팀과 여성 청소년 2개 팀이 CCTV를 확인하고 피해 여성의 지인과 일부 택시 회사를 탐문 조사한 게 전부입니다. 강력 형사 등 10개 팀을 소집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건 8시간여가 지난 뒤였습니다. 주말 야간이라 경찰이 나서 수사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것이 경찰 해명입니다. 그 시간에 뭘 할 수가 없어요. 새벽 시간에 처음에는 뭐 살인이라든가 뭐 강간이라든가 그런
근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최초 신고 접수 시간도 언론에 발표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 경찰은 성범죄 전력은 없다고 설명했지만 전과 구범인 강 씨는 20여 년 전 감금 폭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대 여성, 시민 이용이 잦은 택시가 사건에 연관돼 있었는데도 초동 대응이 아니했다는 지적에 경찰은 하루에 접수되는 미규가 신고만 대여섯 건씩 된다고 해명했습니다. 피의자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한 것은 범행 33시간이 지나고 나섭니다. 그때까지 차 안 블랙박스를 지우고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도심에서 택시를 몰았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식자재 납품 부정 의혹이 제기된 순천의료원을 방문해 현지 실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최근 순천의료원을 방문해 의료원 장례식장 식자재 유출 의혹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고 운영 규정과 관리 시스템을 올바르게 정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도의회 측은 도민 의료복지 차원에서 의료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잇따른 비리와 적자 경영을 막기 위해 운영의 투명성과 재정 건전성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옛 광양 역사 부지에 들어설 도림미술관 주변으로 특화 공간들이 새롭게 조성됩니다. 광양시는 4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올해 말쯤 공사에 들어갈 도림미술관 주변에 미술관과 어우러진 차별화된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달까지 용역에 나설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이번 용역에서 도림미술관 주변 경전선 폐선 부지 등 버려진 산업시설을 창작 공간으로 활용해 도림미술관의 상징성을 보조하는 한편 서천에서 유당공원까지 연결되는 구간에 상징숲과 문화예술마당 등을 만들어 예술 체험 장소로 활용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여수시가 오는 4월 개최될 전남체육대회 성화봉송 주자를 모집합니다. 여수시는 제56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개최를 앞두고 성화봉송을 위한 주주자 37명과 호위주자 343명 등 모두 380명의 주자를 다음 달 7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전남체육대회 성화는 오는 4월 19일 영치선에서 채화돼 다음 날까지 시 주요 지점을 돌며 봉송되며 거리는 49개 구간 67km로 주자가 29.3km를 차량으로 37.7km를 봉송할 예정입니다. 순천 지역 내 생태와 의료 연계 산업군 육성에 순천시와 순천대학교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순천시와 순천대는 오늘 시청사에서 협약식을 갖고 에코헬스 분야 산업 육성을 위한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에코헬스 분야의 창업이나 인력 양성 관련 사업과 지역 산업체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교류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이 12개 읍면동을 돌며 시민과의 대화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정 시장은 첫 일정으로 광양읍을 방문해 목성지구 개발과 희망도서관 개관에 대해 시민들과 대화 시간을 가진 데 이어 양육하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과 보육재단 설립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오는 28일까지 각 읍면동을 돌며 현장에서 직접 시민들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서로 소통하는 자리로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8월 여수에서 밤바다 불꽃축제가 개최됩니다. 여수시는 여수 밤바다를 화려하게 수놓을 2017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를 오는 8월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개최하고 여수 이순신광장과 장군도 앞 해상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축제에 26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는 등 기대 이상의 호응도를 보였다며 올해도 더욱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